실시간으로 통 번역이 가능한 시대. 그래도 영어 회화는 좀 어느 정도 하고 싶다 싶으시죠? 저도요. 아니 10수년 영어를 배우고 토익 점수 그렇게 높으면 뭐합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걸.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아쌤으로 유명한 이정훈 선생님이 정말 좋은 책을 펴내셨네요. 툭 치면 탁 나오는 영어 회화.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목이 좋아요. 네.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사실 책을 딱 쓸 때 저희가 수강생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서베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잘 나왔던 아이디어입니다. 요즘 또 줄임말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툭탁영. 네네네. 얼마나 네네. 좋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툭 치면 탁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목에 넣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유, 쌤, 주아쌤으로 유명하신데 죄송하지만 제가 스토리를 몰라서. 이정은이라는 이름인데 YBM에서 일을 할 때 사실 제 이름이 너무 평범해요. 많죠. 너무 많아서 배우도 계시고. 맞아요. 배우. 저희 반에 학교 때마다 항상 3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딴 걸로 바꿔야 되는데 뭘로 할까라고 하다가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그 이름에 꽂혔어가지고 YBM에서 그냥 그 워킹 네임으로 썼던 건데. 연인 이름처럼. 네네네네. 그쵸. 워킹 닉네임으로 이제 계속 쓰다가 이거를 이제 계속 이어져서 주아쌤이라는 이름으로 갖게 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좀 여쭤볼 게 많은 것이 일단 영어를 가르친 지가 20년이 넘었다면 혹시 10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셨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네. 제가 은근 나이가 좀. 네네. 네. 근데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요. 근데 어려 보이셔서. 제가 이제 영어를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가르쳐야겠다라고 한 거는 27살 정도였고요. 그 전에는 사실 과외를 엄청 했었어요. 근데 과외를 할 때도 그냥 사실 저희 집이 막 이렇게 풍족하고 그런 게 아니어서 그 생활비나 이런 거 제가 다 벌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경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강의를 잘하게 됐구나. 사실 그때는 사실 너무 많이 힘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러셨겠죠. 그래도 부모님이 당연히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다 벌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에 과외를 근데 또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하면은 거의 막 옆집에서 다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경험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2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성적을 쑥쑥 올려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커리큘럼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못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 못할까? 왜 안 할까? 왜 숙제를 안 하면 왜 안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할까? 왜 안 하냐면 놀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중학생 힘들잖아요. 아이고. 근데 중학생 친구 중에서 그때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어머님이 아이를 보기도 전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힘들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애길래, 그러니까 되게 문신했나? 막 혼자 막 되게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왔는데 애가 너무 귀엽고 너무 잘생긴 아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 너무 잘생겼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든 힘들이 그 친구가 그때 이후로는 영어 숙제만 한다고 엄마가 도대체 뭘 하셨어요? 하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사람을 하게끔 만드는 거는 사실 재밌는 건 너무 많긴 한데 내가 나 여기서 나 인정을 받네, 나 칭찬을 받네, 이 힘이 되게 크다라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어를 가르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계속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계속하게 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영어보다 왜 안 할까? 어떻게 하면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할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고민이 책에 다 담겨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영어 발음 못하는 거 당연해요 라고 시작하니까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다 우리는 못할 수밖에 없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서문부터 읽기 시작해서 진짜 좋은 요리 선생님이거나 셰프가 저기요 이렇게 조금만 하면 음식이 맞아요. 맛있어요. 근데요 이것만 드시지 말고요 요걸 요렇게 하시면 또 다른 맛이 나요를 이 안에 아주 그냥 잘 하나하나 다 차곡차곡 넣어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드세요 이런 마음인 거죠.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사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저는 안 믿어요, 할 거라고.
사서 기분은 너무 좋은데 네네네. 보통 한 2페이지 정도 읽고 네. 책 좋네 하고서 이렇게 꽂혀 있을 가능성이 너무 크거든요. 사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챌린지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이 같이 했을 때더라고요. 혼자 하면은 보통 맞아요. 안 하고 마는데 같이 하면은 그걸 제대로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책도 내면서 바로 저희 챌린지를 돌렸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챌린지인가요? 챌린지는 이거는? 이제 일단 다 같이 방에 모아서 매일매일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서 인증하고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다 같이 모여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면은 그 성취감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맞아요.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영어는 평생 해야 돼요. 아, 정말요? 이게 언어는 한국어도 우리가 모국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정도의 한국어 수준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표현력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어휘력이 사람마다 쓰는 게 다른데 안 쓰다 보면 한국어도 점점 퇴화되잖아요. 모국어조차도. 근데 외국어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저는 이제 다이어트와 같다. 네, 유지어터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다이어트와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언젠가는 한번 잘할 수는 있고 다이어트도 10kg는 한 번은 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유지하는 게 힘들잖아요. 선생님 너무 제 얘기를 오늘 계속 하시니까 너무 와닿습니다. 저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지어터가 될까인데 근데 중요한 건 한 번은 10kg를 빼야 돼요. 그게 계속 1kg, 1kg, 1kg 이렇게 빠지면 그 성취의 맛이 없어서 맞아요. 중간에 더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kg를 어떻게 뺄 수 있냐가 어떻게 보면 저희 책에서 그 방법에 대한 얘기고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유지어터가 될 거야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그 원리라든가 저는 맞아요. 그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 원리를 설명하시고 선생님이 그 발음 써놓으신 거 있잖아요. 네. 그거대로 하니까 마치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 맞아요. 거니까 그걸 정확히 아셔서 시각형이실 거예요. 우리 제가? 네, 저는 이제 왜 시각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원리를 되게 좋아해요. 네, 저 원리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를 이제 잘하게 된 계기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좀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좀 잘 못 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도 못 하고 이제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근데 부모님이 공부도 시키지 않았어요. 이제 사람만 나오 약간 이런 거라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돌아다니는 오빠 거 테이프가 있었거든, 영어 테이프가. 근데 어쩌다가 이제 저는 청각형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소리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근데 어렸을 때도 그 소리를, 영어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속 듣고 따라 하면서 하루에 한 5시간 막 혼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한 몇 년 하니까 그냥 트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쉐도잉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 쉐도잉이라는 요법이 굉장히 좋아요. 듣고 따라하다 보면 언어가 이제 원어가 이제 좋아지는 건데, 유창해지는 건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이제 초보 강사 시절에 쉐도잉을 합시다 해서 사람들을 쉐도잉을 막 시켰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지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네.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잘 안 되시더라고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안 되는 사람에 집중하는 사람이라. 근데 6명은 좀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왜 안 되지를 이제 파고들다가 모든 사람들의 선호 감각,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선호 감각이 체계가 다르다라는 거를 어떤 책에서 우연히 읽게 돼서 아, 이거구나.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의 유형이 있지를 봤더니 정보를 눈으로 받아들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시각형. 시각형들이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론을 되게 중시 여기고 원리를 맞아요. 되게 중시 여겨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쉐도잉 계속해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쉐도잉을 계속해서 해서 그 소리값의 그 특이한 부분을 깨달아서 이제 따라하는 사람들은 보통 가수나 개그맨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귀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듣고 따라하세요가 잘 되죠.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시각형이 전 세계의 60% 이상이래요. 아, 우리 같은 많구나. 저 같은 많죠. 사람들.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너무 속이 시원하다. 네. 맞아요. 내 탓이 아니었던 거죠. 네. 시각형들은 보통 전문 직종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정보를
눈으로 받아들이는 걸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죠. 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약간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있는데 후천적으로 우리가 계속 자란 환경을 보면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문제를 잘 풀러도 책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다 보니까 감각이 또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시각형들이 어떤 정보를 잘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분들은 원리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게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소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청각형이면 계속 듣고 따라하세요 하다 보면 언젠간 돼요. 근데 시각형들은 이 소리는 이런 원리로 인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들려요. 네. 선생님 이 책에다가 그 대문자디 소문자디 그게 저는 너무 도움이 됐어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시각이니까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책에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 책을 쓸 때. 왜냐면 디자이너가 이걸 하나하나 그거를 그 글자의 크기를 다 조절해서 그거에 그 잘못된 점은 없는지를 계속 수정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한 페이지, 제가 지금 2페이지를 보여드리는데 여기 디자이너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근데 보는 우리는 좋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엣지인데 책으로 영어가 이때까지 안 됐던 거는 책에서 소리가 안 보여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책에서 소리를 보이게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소리라는 게 이론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음성학이라는 게 있고 그 책은 요만해요. 근데 그 책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이론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르게 소리를 익히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제가 이제 만든 거지요.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런 사람 너무 좋아요. 와,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념 중에 제가 2가지 꼭 짚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소리 튜닝과 소리 블록이었어요. 맞나요? 맞아요. 설명을 해주세요. 소리 튜닝은 그러니까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이름 자체가 튜닝이에요. 그래서 나의 입과 귀에서 들리는 소리를 튜닝하자인데 튜닝은 보통 뭐 악기를 튜닝한다든지 맞아요. 자동차를 튜닝한다든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꾼다라는 의미. 근데 완전 바꾼다라는 의미를 좀 넣었어요. 근데 저희 수강생 중에 10%가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공부 안 해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우린 교포끼리의 약간 이런 시크릿이에요. 안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남편이 미국인인데도 평생 대화가 안 돼요. 물론 그쵸. 그거는 또 언어랑 상관이 없기는 하죠. 사는데 먹을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이렇게 안 못하시는데 어떻게 남편분이랑 굳이 말을 하나요? 이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그 누구보다 소리가 중요한 걸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너무 특이한 점은 일본에 평생 살았어 하는 교포 중에 일본어를 못 하시는 교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언어의 유사성이기도 한데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스페인 쪽에 사시는 교포님들 중에 오래 살아서 스페인어를 못 하시는 교포님들도 별로 없어요. 이게 너무 우리한테는 중요한 힌트예요. 일본어는 사실 우리가 유사성도 그렇고 단어도 비슷한 게 많고 그 다음에 뭐 어순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스페인어는 왜 잘하지? 우리 교포가? 라고 생각해 보면 스페인어는 소리가 글자 그대로 소리가 그냥 다 나요. 근데 영어는 짜증나는 게 소리가 글자 그대로 일단 단어부터 나지 않고 그다음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danger라는 단어를 외울 때 막 단거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럼 나는 단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원어민이 danger 하면 이 갭이 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튜닝이라는 게 이제 입도 그다음에 귀도 튜닝을 해야 그들과 나의 소리의 갭이 줄어들면서 더 들리기 시작하고 그다음 내가 말했을 때 그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이 갭이 지금 되게 크다고 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계 튜닝을 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튜닝하냐고요? 소리는 튜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론으로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든 거가 어떻게 보면은 시각형, 청각형, 체각형이 사실은 우리 이 감각을 다 이용을 해야 언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형이니까 이렇게만 하세요. 귀는 닫으세요가 아니라
저는 세 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리듬 베이스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각형은 이런 식이죠. 이론이 이렇습니다. 이 이론은 이렇고 여기선 터트려줘야 되고 여기선 소리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이론을 알려주면 그 다음에 청각은 이제 귀로 정말 이 이론대로 소리가 이렇게 나오네 하고 인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박수를 굉장히 많이 쳐요. 그래서 다다다 선생이라는 저 이게 별명이 있는데 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아니면 농구공을 막 한다거나 그래서 체각으로 몸을 같이 움직여서 했을 때 소리가 훨씬 더 잘 익혀져요. 그래서 이 감각 세 개를 다 제대로 고루고루 이용했을 때 우리는 언어를 훨씬 더 빠르게 익숙하게 유창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를 가르치면서 저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리 블록은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네. 소리 튜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5법칙을 만들었어요. 뭐 어느 정도의 발성도 우리 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발음, 그 다음에 특히나 제가 제일 중시 여기는 게 리듬 강세예요. 리듬 강세는 틀어지면 못 알아들어요, 그냥. 발음은 좀 틀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리듬 강세는 얘네는 리듬 베이스이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2주 동안 리듬 강세만 가르쳤어요. 그래도 성적이 나오는 게 소리 튜닝인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뜯어 고쳐를 하는 데는 한 5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 게 소리 튜닝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수강생분들이 전 이제 유창하다는 소리도 듣고요. 저 사람들이 내 말들 특히나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캐나다 사시는 분이었는데 선생님 저는 바닐라 라떼를 못 먹어요. 못 알아듣는구나. 제가 바닐라 라떼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메리카노만 시켜 먹어요. 어쩔 이런. 수 없이. 이런 발음해야지. 예. 네, 그래서 이거 딱 수업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시켜 먹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인증샷을 보내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소리 튜닝이에요. 서로 소통을 하자. 그런데 이제 소리 블럭이라는 거 왜 나왔냐면 선생님 바닐라 라떼 발음 한번 해줘봐요. 바닐라 라떼.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닐라 라떼 하면은 일단 머뭇거릴 거예요 아마 원어민이. 바닐라 자체가 발음도 일단 발음이지만 리듬이 바닐라가 아니라 다라 요 리듬이에요. 자 우리 갑자기 해볼까요? 네네. 박수를 친다고 하면 네. 볼게요. 박수를 한번 쳐볼게요. 다라 해볼게요. 다다라. 여기에 맞춰서 바닐라 이렇게 하면 리듬이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리듬의 베이스로 바닐라, 바닐라. 바닐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죠. 왜 못 알아듣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인종차별인가? 내 말을 못 알아들었으니까. 왜냐하면 내 귀에는 똑같이 들리니까 그렇게까지 곡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리듬 강세만 바뀌는 순간 그들은 알아들어요. 네. 그게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소리 튜닝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선생님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냥 툭툭 빠르게 안 나와요. 자꾸 버퍼링이 생겨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럼 어떻게 하면 버퍼링을 줄이고 말을 빠르게 만들 수 있게끔 할까를 이제 고민해서 만든 게 소리 블럭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한국어도 그렇지만요. 단어로 얘기하면 내가 한마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카페에서 나는 뭐 커피가 너무 땡겨가지고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싶어. 나 지금 커피 너무 마시고 싶어 카페에서 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럼 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게 그쵸. 커피, 그쵸. 카페, 땡겨. 막 이런 단어들이 막 탁탁탁 떠오르는데 조합을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버퍼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단어 베이스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I want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블록 단위로 이렇게 퉁퉁퉁 말할 수 있게끔 하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블럭이 있어를 퉁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의 저는 블럭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약간 제가 하면서도 레고 블럭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레고 블럭이 굉장히 만약 5,000피스 정도가 있으면 그거 갖고서 아이들이 이제 사용 설명서를 보고서 이렇게도 만들고 그쵸. 뭐 성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여러 가지 이제 블럭인데 그 블럭을 어떤 순서로 어떤 사용 설명서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싶어. 그러면 마시고 싶다라는 어떤 그 의도, 난 뭐 하고 싶어 라는 그 의도가 나는 I want to. 이게 딱
떠오르게끔 만들고 커피를 마시다가 탁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마시다 커피가 아니라 커피 마시다 have some coffee, 뭐 drink some coffee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카페에서 엣이야? 온인가? 이렇게 하는 순간 맞아요. 버퍼링이 맞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마치 우유는 영어로 뭐죠? milk. 그죠? 예. 발음 너무 좋아하셨어. 정말 긴장하면서 했어요. 예. 우유는 밀크야. 이렇게 그냥 기억하는 것처럼 카페에서는 at the cafe야. 그냥 이렇게 통으로 기억을 해놓으면 우리는 말을 할 때 3번만 지금 생각을 했으면 됐어요. I wanna have some coffee at the cafe. at the cafe. 3개만 딱 생각하면은 그냥 빠르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블럭블럭. 네. 일단 단지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 이 아까 I wanna라는 블럭, have some coffee라는 블럭, at the cafe라는 블럭을 어떤 순서로 배열하는 거야? 요것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블럭을 바꿔치기를 하면 되죠. 이번에는 공원에서 해볼까? 난 공원에서 커피 마시고 싶을 수 있잖아요. In the park. 학교에서 마실까? At school. 오피스에서 마실까? At the office. 그냥 이렇게 바꿔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시키기만 하면 점점 갈수록 이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일본어는 왠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마음만 안 먹었을 뿐이지. 은근 들리기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영어는 우리가 들인 시간과 에너지에 비하면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가성비 떨어지죠. 그렇죠.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그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2가지가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는 소리가 너무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순이 다르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2개만 하면 이 2개만 일단 해놓으면 일본어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일본어는 약간 이러잖아요. 애니메이션 보다가 내가 잘하게 됐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쨌든 언어의 유사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채워주면, 저는 이거를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만 좀 채워주면 일본어처럼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2가지의 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소리 튜닝과 소리 블럭이 나왔는데 선생님 소리 블럭을 BB, CB, DB로 나누셨어요. 맞아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걸 가능한 다운로딩 해는 방식의 어떤 걸 만든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렇다면은 그걸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